안녕하세요. 개인방송 정말 뉴스 특집 4.15 총선 후보자 초청 대담 인정 말리. 빰빰빰빰빰빰. 역시 네 아직 등장도 안 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등장도 안 했는데 호흡이 좋습니다. 네. 예,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고요. 자, 저희 인정말리란 코너의 뜻은요. 예, 인천 정치가 만만할 리가 있나 라는 이름으로 인정말리 정했습니다. 오늘도 패널 함께 하실 텐데 먼저 본인 소개를 직접 들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유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인방송 대표 권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과연 누가 나오셨는지 오늘의 후보를 만나보시죠. 셋, 넷, 빠바밤! 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이고요. 이번에 연수을 후보로 뛰고 있는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리 정의당의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시고 또 정의당 대표도 하셨습니다. 네. 예, 와, 자 이제 그동안 이제 비례대표로 네, 계신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지역구의 확실한 대표 주자가 되겠다. 대표주가 되겠다 네. 하고 나오셨습니다. 자, 일단요 저희가 일부는 인간 이정미를 알아보는 코너로 이정미 너는 누구세요? 자, 10개의 스피드 문항을 드립니다. 짧게 OX로 yes 아니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 인기가 이거 누가 뽑았니? 내 인기가 소속 정당보다 높다. 나는 남성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거 누가 뽑았니? 이거 다 누가 뽑았니? 나는 소속 정당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었다. 나는 갑질을 해본 적이 있다. 나는 10대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인천은 중앙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거의 간발의 새로 나왔네. 아니다. 네, 아니다. 나는 예술가도 노동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인천을 잘한다. 나는 인천에 뼈를 묻을 것이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나는 인천에 30-40년 된 친구가 있다. 자, 10개 문항 통과. 자, 일단 인천에 30-40년 된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중마고가 있습니까? 네, 우리 인천 시민들은 좀 아실 텐데 남구에 삼선 구의원을 했고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문영미 후보. 네, 19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진짜? 네, 네. 와, 특이하시네. 특이하시네. 예. 네. 두 분이 얼마나 세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19살 않습니다. 때 네, 네. 지금까지 같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시기까지. 예. 야. 와, 그럼 서로 이제 조언도 많이 하고 그러신가요? 네, 그렇게 문영미 후보가 네. 원체 사람이 착하고 그래서 주로 저는 그 문영미 후보한테 이렇게 치대는 스타일이고 어허. 문영미 의원은 이렇게 약간 품어주는 스타일 그렇게 예. 혹시 지금부터 방송 보신 분들 이해하시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정미 후보 편입니다. 문영미 후보 편이 아닙니다. 예. 지금부터 보기 시작하면 문영미 편인데 왜 딴 여자가 나와 있어?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거 참조연설 예. 자, 여기는 이정미 후보 편입니다. 예. 국회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국민들한테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네. 지적받고 그러지 않나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드시죠? 그런 얘기는 또 달게 받아야 되고 하지만 꼭 제가 필요할 때 찾아오시는 분들 그분들 손잡아 줄 때 내가 국회의원을 하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사실 그 청년들이 밀린 임금 임금 떼인 임금 이런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 저를 찾아와요. 근데
뭐 아무리 사업자한테 사장님 임금 제대로 안 주셨어요 얘기를 해도 해결 안 되는 게 제가 전화 한 통해서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선용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선용. 예. 선영. 이제 뭐 같은 당의 김모 응호 후보는 그거하고 갑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맞아요. 당 대표하고 시당위원장이 좀 차이가 있네. 예, 이게 단어 쓰는 게 차이가 좀 있네. 네. 또 지금 보신 분들은 김응호 편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정미 편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아니 자, 인정말리가 정의당을 위한 공유 그런 건 아니죠. 사람 발언입니다. 이게 지금 사당에서 얼마나 오해하겠습니까? 예. 여기는 인정말리. 인천의 정치가 만만할 리가 있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10대 유권자들에게 네.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뭐 득표로 다시 확인은 되겠지만 최근에 제가 길을 막 지나가면은 고3인데 이번에 처음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된 친구들이 저한테 막 찾아와서 저 이제 유권자라고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혹시 어떤 후보를 찍으실지 마음을 정하셨어요? 물어보면 정말 너무 당당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에 대해서 좀 어필할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절대 그 10대 유권자들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반말을 하지 않거든요. 네네. 깍듯이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러면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도 많은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부족했구나 내가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러면서 요즘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고3 이번에 막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사무실로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그 10대 유권자의 혹시 쓴소리나 따끔한 소리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자신에 대한 따끔한 얘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 정책 질문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 사회 상속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으로 내놨는데 의원님 이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한다든가 우리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성차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전문 용어 같은 걸 써가면서 정의당 같은 데가 젠더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진짜 이 연수구에 사는 청소년들이라서 그런가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찾아온다고 하면은 막 공부를 더 열심히 내가 혹시 우리 당 정책 중에 청년 정책,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덜 아직 파악하고 있는 게 없을까 공부하고 만나고 최근 그래요.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 네 그렇습니다. 정당 우리 이정미 대표, 예. 이정미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사실 20대 국회에서 이거는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우리 노회찬 대표님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을 했었고 정의당도 여러 개의 법안을 냈는데 이게 전혀 국회에서 다뤄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다시 터진 겁니다. 정의당은 이거 벌써부터 예견을 하고 있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여성계에서는 사실 우리 사회가 다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성범죄가 직접 만나 뭐 강간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훨씬 더 고도화된 수법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일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총선 끝나고 또 뭐 5월 달에 국회 열어서 이거 하자 이러면은 또 안 된다. 뭐 총선 끝나고 누가 국회에 오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선거 너 하루 중단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국회 임시 원포인트 국회 언급결의한 소집하자. 질문이었는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 마침 뭔가 서로 짜고 한 듯한 느낌인데 아주 뭐 답변은 굉장히 영양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 이정미 너는 누구세요? 1부 마무리. 자, 이제 챕터 2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부는 일부가 너무 빨리 지나가. 재밌죠?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다 빨리빨리 지나가요. 네, 그럼요. 예. 선거도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 인천에서 공당의 당대표를 그것도 여성으로서 네, 참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당대표 회고하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한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조직을 온전히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무게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느껴본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미룰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롯이 그냥 제 어깨에 그것이 다 주어졌을 때 어떤 때는 굉장한 고독함도 느껴봤고 어떤 때는 너무나 큰 기쁨도 느껴봤던 그런 시간. 아무튼 인생에 한 번쯤은 정말 해볼 만한 그런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의당 그러면 이제 우리 투사적 이미지, 투쟁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TV에 비춰졌던 이정미 대표 그렇게만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막 낮추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네, 사실 정치를 하는 것은 정말 감정 소비가 많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기 승질대로 하면은 정치를 못 하죠. 그렇죠. 성질 많이 죽였었다. 네. 그 이른바 이제 화병이 있는 거죠. 화병이 근데- 있는데 티를 안 내는 거죠. 아니요, 화병이 있으면 안 네. 돼요. 그러면은 어. 병에 걸려요, 진짜로. 그렇겠네. 예, 그 스트레스를 속으로 다 삭히면 병에 걸려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감정을 죽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저런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아예 느슨하게 받는 거죠. 예,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저 걸 그렇다면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네. 혼자 운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당대표 시절에 인생에서 제일 많이 울었죠. 그때 사실은 우리 노 대표님이 돌아가셨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표님 가셨을 때도 너무 많이 울었지만 한 1년 동안 노회찬 이름 석자만 들어도 그냥 혼자서 막 울고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노회찬 작곡하신 노회찬 의원이 원래 네. 인천수 노동운동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네. 그 당시에 젊은 시절에 예. 같이 주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신화 같은 존재로 그냥 알고 있었어요. 우리 저 이정미 후보께서도 노동운동을 출발하시지 않았나요? 예. 학교를 때려치우고 예, 전태일 진짜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하다가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사회 이렇게 부당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 그때 제가 84학번인데 그때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다 취업이 보장돼 잘 됐죠. 있었던 그때 잘 예, 됐죠. 예. 그렇게 산다는 게 너무 미안하게 느껴져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을 갔어요. 구두약 만드는 공장에서. 혹시 용접하셨습니까? 아니요. 구두약 만드는 공장 다니다가 어디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그 공장은? 그거는 부평공단에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한육공단에 있는 영원통신이라고 하는 컴퓨터 부품 만드는 회사. 구두약에는 말표 구두약 뭐 이런 거 그렇지, 말표 구두약이 혹시 좋죠. 그거 네, 맞습니까? 네. 말표 안에면 이제 캥거루죠. 네. 그렇죠. 예. 근데 말표하면 막- 캥거루인데. 구두약을 직접 막 이렇게 손으로 짜가지고 구두약통에다 넣고 그런 일 했었어요. 아까 그 납작한 캔에 담았군요. 예. 그 와. 넘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납작하니까 완전히 진짜 초집중해서 착 뿌리다가 딱. 혹시 그때 그 구두약 공장에서의 그 근무 경험이 정치에 좀 보탬이 되던가요? 그때 네. 제 일생에 잊지 못할 하나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85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87년도 이전까지는 노동자들 삶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충청도에서 두 자매가 저랑 같이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한참 겨울이었는데 그 10대 자매들 둘이 이런 혹겹 잠바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한겨울에. 충청도에서 올라온 애들이었는데 첫 월급 받는 날 애들 둘이 자매가 껴안고서는 저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았다고. 아니요. 야 오늘 월급 날인데 왜 그렇게 울고 있니? 그랬더니 그래도 월급 받아서 잠바 겨울 잠바라도 하나 사 입을 줄 알았는데 집에서 이제 돈 붙이라고 다 붙이고 났더니 한 푼도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서러워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을 굉장히 깊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매 둘이서 혹겹 잠바 입고 울고 있던 모습. 그럼 이제 본인의 월급을 나눠줄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네, 아유,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 사실 저는 이제 농담을 했지만 저도 사실 코끝이 찡해서 사실은 말을 좀 돌린 거예요. 근데 예,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지금 예술가들의 삶의 얘기는 지금도 그닥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술가들의 삶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술가들이 생각할 때 항상 비정규직, 뭐 소수자 이런 항상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항상 있는데 정작 예술가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정의당마저도 좀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썩지 않게 듣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술가들이나 문화예술 쪽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지금 요즘은 이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사회에 한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그 담론들이 좀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들에서 부족함이 있으니 정의당은 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의 소득이 돌아오지 않는 어떤 특정한 계층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계층이 농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비도 나오지 그렇죠. 않는. 노동의 그리고 강도에 이제 비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예술가들 경우에는 예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 활동만큼의 몫이 안 돌아오는 안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죠. 저도 사실 언더그라운드에서 일을 하는 가수들 좀 많이 알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 그 카페에서 저녁에 노래하고 낮에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단 그 일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농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고 예술 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소득이 우선적으로 좀 주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네. 아까 인천을 잘한다고 하셨어요. 네. 자, 인천을 얼만큼 하세요? 제가 네. 태어나자마자 인천으로 와서 수목공원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꽤 부자 동네였는데. 아니, 이쪽은 부자인데요. 저쪽은 별로. 예. 보통 산이 이쪽 저쪽 있습니다. 예. 산이 단면으로 된 산이 처음 있어요. 예. 이해하십시오. 네. 예, 이분이 여기 합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기 때 쭉 크다가 이제 저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이제 엄마 아빠가 계시는 부산에 잠깐 갔다가 중학교 때 온 식구들이 다 올라와서 뭐 그러니까 6년을 빼고 제 인생 54년 동안 6년을 빼고는 다 인천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인천 사람이죠. 네. 아, 그건 할 수 있죠가 아니라 인천 사람은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인천을 잘 하신다고 하니, 자, 이정미가 보고 있는 인천은 10점 만점에 몇 점 줍니까? 5점. 그렇죠. 네. 이유는? 사실 이것보다 더 박하게도 주고 싶은데 인천은 벌써 3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왔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변방 이런 취급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서울의 변방으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인천은 전 세계인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관문이고 대한민국을 처음 마주대야 하는 얼굴과 같은 그렇죠. 곳이에요. 대문이죠, 대문. 예, 이 대문이 좋아야 대한민국 전체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천을 어떻게 제대로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전략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점에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지난 시기에 이제 인천시 정부가 거대 양당이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집권을 바꿔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뭘 안 되는 일을 상대당 탓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미래 전략을 이렇게 쭉 일관되게 추진해 오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지역구가 받았습니다. 송도 쪽이시죠? 네. 송도는 그래서 다른 인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네. 많은 발전이 되어 있는 도시인데 네. 인천 시장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래서 많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송도국제도시를 키워야 인천이 큰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천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송도만 키우면 어떻게 하냐고 맞아요. 그런 말이 있을 그런 수 말을 있죠. 원도심에서 불만이 네,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송도를 키울 거를 이렇게 뭐 제대로 또 나눠져 가지고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됐냐? 또 그것도 아니고 다 불만이란 말이죠. 저는 사실 인천의 중심 도시로서의 송도국제도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성장시킬 것인가가 그것을 통해서 인천 전체 어떤 발전 전략으로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그 인천 송도의 발전이 인천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또 조금 상충되는 얘기가 아까 보면 인천은 5점밖에 안 줬는데 아까 인천은 중앙정부로부터 차별받고 있다. 근데 5를 드렸어요. 네. 아니야. X를 드렸어요. X를. 받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받고 있지 그것은 않다. 저도 사실 아까 처음에 어떻게 할까 잠깐 생각했는데 그거를 중앙정부의 탓으로 또 돌려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인천의 정치인들이 인천 독자적인 자기 발전 전망을 가지고 이걸 책임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네. 또 그렇게.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 그거 아주 좋은 네, 지역.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인천이 거대 양당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왔던 지난 24년, 26년간의 이런 그 정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정미 같은 사람이 국회 하나 한마디로 있어야 정의당에 됩니다. 펴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었거든요. 정의당 정치인, 알아들었다고요? 예. 정의당 정치인이 인천에서 활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만큼은 나는 꼭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공약 한 가지가 있다면 네. 지금 일단은 제가 그 연수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연수구 을. 연수을에서 연수을. 이제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연수을의 교통혁명 이것은 제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도국제도시의 연수구를 키우기 위해서는 접근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GTX-B 예타가 이미 통과가 됐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4차 국토개발 철도 국가철도 계획망에 네. 남부 광역 급행 열차 안을 지금 제출해 놨어요. 네네. 21년도에 이것이 확정이 되는데 그게 부천에서부터 강남 잠실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GTX도 부천을 거쳐서 여의도로 가잖아요. 부천에다 한승역 하나만 만들면 일타 쌍피. 그러니까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26분, 네. 송도에서 송도에서 강남까지 35분. 야. 이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없겠는데? 다 서울로 다 강남 가고 다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닌가?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송도를 또 발전시키면 그 사람들이 오죠. 송도를 그겁니다. 보러. 예, 예. 이걸 만들어야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서 서울 가는 얘기만 네. 하는데 서울 사람들을 인천으로 네. 이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역시 교통망이죠. 네. 예. 그러면 사실 문화예술도 보러 오게 만들 수 그럼요. 있고 그렇죠. 그런 이제 제가 그 시너지가 송도에 커넬워크라고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복합시설이 있는데 여기가 거의 죽어가고 있어서 거기를 청년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네. 제가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아, 그것도 공약 중에 하나 있습니까? 카네로크를 네. 거기가 상가가 잘 활성화가 안 돼요. 네. 아니 거기 뭐 점포 하나 사셨어요? 예. 그 점포 저 주시면 자, 이것으로 제 2부 지역 일꾼 이정미 이야기는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엔 정치인 이정미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내 인기가 소속 정당보다 높다. 야, 아니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막말해도 됩니까? 예? 어떻게? 아니 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네. 들어서 대부분의 많은 정치인들은 자기 당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한 20%, 30%는 거저먹고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노란 잠바를 입고 가면 1% 무에서 를 창출하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단 어디 독한 술 한 잔 갖고 와봐라. 가슴이 아프. 그런데 사실은 그건 저도 참 많이 단련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주민들한테 인정받으려면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잠바 입고 바로 그냥 20, 30% 얻는 사람들보다 2배, 3배는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일하는 일꾼을 얻는 거죠, 주민들이. 자, 그렇다면 이정미가 생소한 이정미가 송도에 왔을 때하고 예, 몇 년이 흐른 지금 이정미 예. 반응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딱 이겁니다. 정의당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 정의당하면 뭔가 굉장히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고 친근하다라는 거 이런 평가들을 저에게 많이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진짜 일은 똑부러지게 잘한다.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 송도 연수구 옥년 동춘동 주민들이 이정미 잘해요. 이번에 뽑아줍시다. 이런 얘기 많이. 자, 확인 들어갑니다. 이정미 똑부러지게 잘한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없답니다. 아닙니다. 아니, 자료화면이 네. 없답니다. 자료화면이 없어요. 연수을 지역구의 경우에 네. 상대 후보가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그 민경우 후보. 네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일 후보. 네네. 네. 이제 만약에 보수와 진보라는 가치를 놓고 본다면 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이 붙는 바람에 보수 쪽에 미래통합당 쪽에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네, 있잖아요. 네.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하셔요.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이번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완전히 민낯이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뭐 심지어는 호떡 공천, 민경우 의원의 새로운 별명이 포스트잇이 됐거든요.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근데 포스트잇이다. 이 대한민국의 관문인 연수을에 좀 걸맞는 어떤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라는 말씀은 좀 못 듣는 것 같아요. 약간 부끄럽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또
정일영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뭐 좋으신 분이지만 이곳 연수구에 그냥 파란 잠바 입고 그냥 오신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당에 좀 기대어서 지지를 호소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횟수로 4년 가까이 이곳에서 주민들 한 분 한 분 만나고 진심을 다해서 일해왔고 또 뽑아놓으면 그래도 부끄럽지는 않을 이정미로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또 일각에서는 진보 진영의 그 두 후보가 단일화하는 건 어떠냐라는 뭐 네.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뭐 그 양 당이 네. 그 중앙에서 네. 이번 선거는 그러한 당대 당 간의 그런 논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이제 정의당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개인적인 같습니다. 생각도 뭐 후보 단일화에 네, 대해서 지금은 어쨌든 이정미에 대한 실력 이것으로 검증. 이정미 본인으로 단일화되기를 바라시는 거겠지. 이정미로 단일화. 그것은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땡 해줘야 됩니다. 땡 해줘야 됩니다. 하나만한 얘기. 인천이 네. 1950년대 당시에 그 보역구도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진보당의 당수 죽산 네. 조봉암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정의당과 진보당의 어떤 이 혈맥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이 약간 끊어질 뻔 했다가 제가 사실 그 당대표가 됐을 때 인천에서 오랫동안 그것을 지켜봐왔던 어른들께서 네. 야, 이정미가 당대표 돼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남아있는 거라면 인천에 지금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없죠, 현재 없죠. 한 번도 배출해 본 없죠, 적이 없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로 한 번도 예, 없죠. 역대로 네. 한 명도 없습니다. 네네. 깜짝 놀랄 일이죠, 네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인천의 당 대표를 배출했던 정의당으로서 이번에는 여성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배출하는 임무를 제가 또 한번 맡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당 대결 구도 안에서 여러 가지 지체되어 왔던 인천의 발전을 네. 제3당 국회의원이 들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활력소와 균형점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뭐 여의도 가면 청와대가 보인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 야, 청와대는 뭔가 들킨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청와대는 뭔가 들켰어. 광화문에 가야 보여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뭐가 들켰는데? 청와대 이렇게 기웃기웃 된 적 있습니까? 왜 기웃댑니까? 거기 가서 밥도 먹었는데요. 그 청와대 가보셨습니까, 권 대표님은? 뭐 가봤죠. 밥도 얻어먹고. 진짜? 청와대 가서 밥 먹어봤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안 먹었습니다. 네, 너무 우리 멀어서. 둘만 봐도. 네. 네, 예. 만약에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어떤 일을 꼭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상임위는 국토위를 하고 싶다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교통 문제를 최종적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 이 송도국제도시와 그다음에 옥년동, 동춘동 그 송도 KTX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를 제가 마무리를 좀 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서 그런 그 교통망, 교통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좀 꼭 제가 해내겠다? 실행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보니까 소속 정당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질문에 뭘 두셨죠? 그 사이에 마음 바뀌었을까봐요? 예. 아니,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네, 정말로. 그렇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콜 받거나 이런 신경 없나요? 그런 적은 없고 2008년도에 한동안 빅텐트론 굉장히 거세게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 빼고는 다 모여서 하나의 정당을 만들자. 그럴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네. 뭐 거기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고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에 이로울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진보 정당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롭다라는 판단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이 10%를 조금 넘는 정도가 지금까지 최대치였어요. 네, 제가 이제 당대표일 때 14%까지 했었으니까. 이 진보 정당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20%, 30% 지지율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혹은 그것이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시는지. 사실 이제 이번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느끼기는 했지만 20석까지는 한번 내다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왔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 진보 정당의 가능성들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는 길로 가겠다 그랬는데 역시나 이렇게 진보 정치가 시련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가치를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로 만들어 가기에는 아직도 우리한테 더 많은 숙제가 있구나. 이번에 그거를 많이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거가 이제 한 20일 남았고 지금 보면은 정당 투표에서 부동층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께 정의당의 그 가치, 정의당이 꼭 이루어내야 될 일들 이런 부분들을 더 호소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참고로 3월 27일 녹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20일이 안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화면으로 대하실 때는 예, 그 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네. 아까 인천에 뼈를 묻는다. 얻으셨어요. 네네. 오. 그 역시 정의당의 당원으로 네. 또 정의당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인천에 뼈를 묻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송도에 들어올 때요. 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그 국회의원 이제 후보들 평균 네네. 재산 신고가 나왔는데 네. 저는 그 평균치에 한점 떨어지는 그렇지만 집을 샀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송도에다가. 예. 네. 대출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거는 여기에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주민으로 끝까지 여기서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출마한 후보들 중에 송도에 집 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다들 뭐 축하해 강남과 분당에 집이 있으시고 여기는 전세를 사시지만 어떤 분은 강남에 집이 두 채 있으면서 맨날 송도 집값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런 진정성을 갖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4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 여기 연수구 주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하고 좀 평생 잘 지내보고 싶다. 여기는 엄마들하고 재밌는 일들도 많이 해보고 싶다. 지금 제 머릿속에 그런 계획들이 굉장히 한 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예. 방문여중 나오셨는데 방문여중 송도에 있죠? 방문여중도 예, 송도에 있습니다. 지역구에. 예, 예. 그게 불쑥 드는 생각인데 말이죠. 그 지역구 후보로 나온다면 일단 집을 소유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후보로 나온다면.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굳이 강남에는 집을 두 채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여기 전세 사는 건 너무 이율배반 아닙니까? 여기저기 집이 다 없는 건 모르겠는데 어디 있는데 자기 지역군 집이 없다. 예. 그것도 조금 네. 누군가 해결하겠지. 어쨌든 뭐. 예, 예. 우리 저 후보께서는 네. 송도의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송도 주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저는 사실은 아니 이거 저는 부인하지 마십시오. 아니, 아니,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이거 부인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1주택밖에는 보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선언을 했고 저는 이 법을 이제 고위공직자들 집 두 채 가지면 다 혼내주는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집값이 5억이 오르고 10억이 올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저한테 현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 집을 팔고 그러면 다른 데로 또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흥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가볍게 던진 질문을 저렇게 흥분하고 나오시니까 우리가 다 민망합니다. 정당원 중에 집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네. 많지. 네. 많죠.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우리 연수울 후보로 나오신 우리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께서 이제 지역 주민 또 유권자들에게 예, 본인의 의지를 한번 호소하시죠. 예. 네. 일단 우리 송도동, 옥년동, 동춘동 주민 여러분께는 정말 제 간절한 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그 3년 넘게 이 지역에서 일하면서 일하는 엄마 아빠들 그리고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그런 고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했고 또 새로 아파트 입주되면서 입주민들 엄청 힘드실 때 또 곁에 하면서 뭔가 우리 마을을 함께 키워간다는 느낌 가졌고 또 아이들 웃음소리 속에서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싶어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찾아뵙습니다. 더 일하게 해주십시오. 더 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뉴스 특집 4.15 총선 후보자 초청대담 인정만리 이정미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